네, 세계무역기구인 WTO 일반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는 일본의 민낯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한국이 일본의 우방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가시화되며 국제사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를 둘러싼 논란 짚어보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 읽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양국이 팽팽히 맞섰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달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1대1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은 대화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강조해서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저께 밤에 이제 이 WTO 한일전이 벌어진 셈이죠. 예. 한국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매우 부당하다, 사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조목조목 아주 각계격파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여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또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일본의 논리를 하나하나 또 내놨거든요. 일본의 논리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 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 거래가 아니라 예. 전략물자 안보상의 물건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그것도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는 이 지역적인 관리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한국이 침소봉대하여 예.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런 이 이사회에서 WTO 이사회에서 이런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고 오히려 역공을 했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이제 이 한국과 일본이 이래 주장하면 예.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제3국이 조정을 좀 해주는 것이 사실 국제기구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고 예. 그 하나의 기능이에요. 예. 그런데 일본의 눈치를 보는 거겠죠. 미국이 기대했던 미국이 일체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은 중재를 하지 않았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겼다고 볼 수도 없고 예. 그냥 한국은 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예. 그 선 정도에서 이 제네바의 의미를 두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WTO 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고 저희가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한 부분도 짚어봐야 할 텐데 어제 이 시간에 이에 대한 의견 공모가 10,000건 예. 이상이 넘어서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견을 받는 것을 마감을 한 이후에 한 일본 언론에서 전한 내용을 보니까 3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겠죠. 이 일본에서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자국 내부적인 문제도 아니고 한국과의 관계 시행령 하나 바꾸는 건데 여기서 3만 건 이상의 이 의견서가 접수됐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일본의 경제단체와 각 기업들 아주 조직적으로 수개월 전부터 이런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건수가 500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3만 건이나 들이닥쳤고 그 3만 예. 건의 대부분이 예.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아베 정부의 조처가 대단히 적절하다. 서둘러 제외시키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일본 아베 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8개월 전부터 매우 정치하게 조목조목 준비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이 확실하게 이제 언제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시기쯤에 확실히 결정이 좀 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현재 지금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의 시행령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예.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베 총리의 결단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바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예. 이 국무회의는 지금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정례회의, 임시회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가 끝나면 21일간의 숙려 기간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일본의 그 시행령 이 개정 과정 절차에 관한 규정 중에 하나가 이의든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이 집중적으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2주 이상의 숙려 기간을 한 번 더 두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예. 지킬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현재 우리 청와대가 보고 있는 날짜는 7월 31일, 8월 1일 정도인데 예. 그렇게 되면 8월 초 정도, 늦어도 8월 초 정도 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되면 21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면 8월 20일 때 또는 30일 때에는 예.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 국가 리스트가 공식적으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에서 뭐 국제사회 특히 이제 언론들을 중심으로 보면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인데 뭐 일본은 뭐 당연히 이를 뭐 참고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설득될 가능성이 없어서 뭐 설득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라는 질문 좀 무의미해 보여서 달리 질문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상황을 좀 보다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제3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특히 뭐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외교전 문제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떤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특히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미국 기업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예. AEI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시어리스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한국의 이 어떤 문제가 삼성이 마치 그 화웨이처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 이번 사안은 화웨이와 전혀 다르다. 네네. 전혀 다르고 이것을 지금 이 일본이 계속 수출 규제를 계속 강화할 경우에는 이것이 엉뚱하게도 세계 경제를 폭망시키면서 예. 큰 타격을 주면서 중국을 띄워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중국 제조 2030이라는 것을 발빠르게 추진하면서 특히 전자 분야에서 예.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도약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한일 싸움이 예. 중국을 키워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다.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지금 논조이고요. 예. 그다음에 S&P라든지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서는 세계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어쨌든 일본발 이 수입 규제가 잔잔한 세계 경제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은데 예. 거기서 세계 경제를 폭망시킬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좀 자제해달라. 그런 여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뭐 매일 뭐 이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보도를 해드리는데 일본은 이를 어떻게 또 해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의 성격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도 저희가 좀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이제 관련된 주무부처가 경제산업성인데요. 이 산업상이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관리로 이거 니네 표현해가지고 기사 내라. 예. 라고 NHK랑 예. 요미우리 신문한테 뭐 강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주문을 넣은 겁니까? 뭐 겉으로는 주문인데요. 예, 예. 법률적으로 강요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권 정도. 강권 정도입니까? 강력하게 권고한 정도인데 예. NHK가 아시다시피 이게 국영방송이지 않습니까? 예. NHK는 국민의 시청료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예, 예. NHK 기자의 기자회견장에서 왜 엉뚱하게 잘못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수출 규제가 아니다. 예. 수출 관리다 이거거든요. 예. 자, 규제라라고는 얘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레귤레이터. 어떤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강한 것이고 예. 관리는 매니지입니다. 예, 예. 제대로 잘 못 되는 점을 좀 보완해서 예. 관리해 준다는 이런 얘기인데 일본의 이 행태가 WTO에 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쁜 행태가 아니다는 것을 예. 일본 스스로는 우리는 관리로 좀 표현해달라. 예, 예. 그러면서 특히 NHK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로 며칠간 계속 발의를 하니까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시청자 납부 예, 예. 그걸 하지 않겠다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예.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NHK가 슬그머니 예.
바꿨습니까? 이 관리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사실상 압박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유니클로가 한 임원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불매운동.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또 네. 여러 번 사과한 바 있는데 일본의 한 경제단체에서 비슷한 발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유니클로는 한국에 이제 회사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예. 사실 이 한 개별 업체에 불과한 거예요, 유니클로는. 그리고 일본 내에서 그렇게 큰 대기업도 아니고요. 그런데 예. 일본의 3대 경제단체 중에 하나인 경제동우회라는 곳에서 예. 아주 충격적인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 사쿠나타 겐꼬 이 경제동우회 회장이 예. 예.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의 불매운동 오래 가지 못한다. 예. 한국 사람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도 결국은 인간의 일진데 예. 좋은 물건 계속 사고 싶어 하지 않겠냐. 지금 현재는 흥분해서 일본 물건 안 살 수도 있지만 좋은 물건 사고 싶은 충동이 나면 결국 일본 물건 사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지금 일본 경제동우회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 인터뷰 대목이 예. 아주 자랑스럽게 걸려 있는 그렇습니까? 모습이에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그 주목을 끌고 있는데 저 경제동우회란 것은 그래도 일본에 지금 경제단체가 3개 있습니다. 예. 한국은 5개로 상당히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일본은 그동안 많이 통합을 해서 3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 하나 게이다리라는 곳은 우리나라 정경련과 비슷한데 재벌 총수들 모임이에요. 예. 그리고 상공회의소 이건 뭐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있는 거래. 그걸 빼면 유일한 경제 동호회인데 메가드가 일본을 점거하고 난 이후에 일본 경제의 이 산업계와 이 군벌의 통합을 좀 막아보기 위해서 예. 건전한 단체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가장 건전하다는 경제 동호회가 예. 지금 역시 일본은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편을 들여야 되겠다 예. 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너무나 당연하다. 예. 그리고 한국의 불매운동 겁낼 거 없다. 이래서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경제 동호회마저 저 정도면은 뭐 다른 경제 단체들 그러니까 3대에 꼽히는 나머지 2개 단체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대충 뻔하다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우리 한국 네티즌들이 워낙에 위트 있는 분들이라서 불매운동 동력이 식지 않게끔 땔감 넣어줘서 고맙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장작이 또 들어왔다. 네. 열심히 한번 뭐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상황을 보면 불매운동 불씨가 아무튼 사그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선 항공권 취소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코드로 일본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굉장히 신박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제사회는 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국제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게 어느 나라 국적인지 어느 나라 상품인지 또 원산지가 어딘지 참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제품 중에서도 예. 중간 단계를 일본에서 가공한 것도 있고 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도 상당수가 일본에서 제작된 것도 있고 이런데 역시 예, 예. 우리 현명한 소비자들이 저 바코드를 가지고 바코드를 보면 예. 제가 구체적으로 번호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네. 저를 보면 저기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 겉으로 메이드 인 저펜,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원산지가 어딘가를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으로까지 이 일본 불매 운동이 진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아쉽다고 할까요? 예, 예. 원래 한국과 일본 지금 비교하면 우리가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면서 좀 적습니다. 예. 이런 경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예. 약자가 강자를 잡는 방법은 전면전이 아니라 이 집중과 예. 그 선택입니다. 예. 예. 이 나폴레옹이 그 약소국 프랑스를 유럽을 제패하게 된 것도 결국 집중과 선택 전략으로 해서 경영학에서도 그걸 가르치는데요. 예. 우리 불매운동도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예. 민간 차원에서 예.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그걸 집중 공격해서 한두 개라도 이게 효과가 나는 예. 그런 것이 있을 때 예.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제 무서워하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 영화에 뭐 한 사람만 골라서 공격한다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아, 나는 한 놈만 때린다 뭐 이런 제도가 그게 있었죠. 사실 나폴레옹 전략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약자가 강자를 할 때 우리 불매 운동도 그런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게 뭐 유니클로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타격을 줄 수 있는 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기 김대호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